설날은 조상을 통해 뿌리를 확인하고 가족을 통해 현재를 다지고 내일을 약속하며 묵은 해를 보내고 새 기운을 맞는 전환점으로 한국인의 새해 의식이다. 사계의 신들, 길을 여는 자들. 정년 이후 새로운 시대의 첫걸음. 1. 계절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영년이 봉인된 지 정확히 한 계절이 지났다. 백운촌에는 처음으로 진짜 봄이 찾아왔다. 지난해까지의 봄과는 달랐다. 눈이 녹는 속도, 꽃이 피는 시기, 바람의 냄새까지 어딘가 더 선명하고 더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들판을 뛰어다니며 말했다. 올해 봄은 이상하게 좋다? 응, 하늘이 더 맑아진 느낌이야.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할인과 유는 알고 있었다. 정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 빛과 어둠의 균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을 지울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벚꽃이 너무 빨리 졌어. 백운촌 위쪽 능선에 핀 벚꽃이 사흘 만에 몽땅 떨어져 버린 것이다. 꽃잎은 몽땅 흩날려 사라지고 나무엔 알몸가지들만 남았다. 며칠 뒤엔 장마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지금은 봄인데 여름장마 같은 비가 오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들판의 풀들이 누렇게 타들어갔다. 이건 가을에 볼 법한 풍경인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상하다고 했지만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모종을 다시 심고 물기를 고치고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할인과 유는 달랐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계절이 어긋나고 있다. 정년과 영년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싸움의 여파가 시간과 계절의 축을 뒤틀어 놓은 것이었다. 이 봄의 신 화운 등장. 그날도 백운촌의 하늘에는 아직 봄인지 여름인지 모를 불안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할인은 마을 뒤편 개울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물결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생각했다. 정년을 되돌려 놓았는데 왜 계절은 제대로 돌지 않을까? 그때 바람이 잠깐 멎더니 꽃잎 몇 장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할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벚꽃이다. 하지만 이미 산 위의 벚나무는 다 져버린 지 오래였다. 이상하네. 꽃잎이 그녀 주위를 빙빙 돌다가 어느 한 점으로 모이더니 작은 여자아이의 형상을 만들었다. 붉은 꽃무늬가 새겨진 저고리, 옅은 분홍빛 치마, 눈동자는 초봄의 햇살 같은 황금색의 소녀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설날의 아이. 할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누구예요? 소녀는 가볍게 손을 모았다. 봄의 신 화운이라 합니다. 사계를 다스리는 네 신 중 첫째지요. 사계의 신. 할인이 숨을 삼켰다. 그래요. 당신과 동지의 아이가 영년을 봉인하면서 우리가 깨어났어요. 화운은 개울 위로 발을 한번 툭 굴렀다. 그 순간 마른 들판의 한가운데에서 새싹들이 솟아오르듯 고개를 내밀었다. 우리는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정년이 약해지고 영년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인간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졌지요. 화운의 눈이 살짝 가라앉았다. 그리고 지금 계절이 뒤틀린 것은 우리 내신의 기운이 제자리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내신의 기운이요? 그래요. 봄의 나 화운, 여름의 신 야염, 가을의 신 추명, 겨울의 신 동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공기 중에 다른 기운들이 살짝 스쳤다. 뜨거운 열기, 서늘한 바람, 차가운 기운. 할인은 팔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다. 영년과의 싸움에서 시간과 계절의 축이 뒤틀렸고 우리 넷도 각자의 자리에서 밀려났어요. 화운은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년의 계승자, 우리가 제 자리를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3. 윤과 재회, 그리고 사계의 사명. 그날 저녁 할인은 바로 윤을 찾아갔다. 윤은 여전히 마을 서쪽, 가장 늦게까지 해가 남는 작은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윤. 할인이 달려오자 윤은 고개를 돌렸다. 또 무슨 일?
사계의 신을 만났어. 봄의 신 화운. 윤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사계의 신이라면 예전에 동지 쪽에서 전해지던 전설에도 있었지. 하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계절이 어긋나는 건 사계의 신들이 제 자리를 잃어서래.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정년이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대. 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서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응. 우리 둘 다 선택받은 아이잖아. 빛과 어둠의 수호자. 윤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럼 같이 해야겠네. 안 할 줄 알았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생기면 또 우리가 끌려나가겠지. 그럴 바엔 미리 움직이는 게 낫지 않아? 하리는 피식 웃었다. 너도 참 수호자 맞아? 어둠의 수호자는 늘 귀찮음과 함께하지. 윤이 그렇게 말하며 몸을 일으키자 언덕 너머 산 위에서 붉은 벚꽃이 한 송이 툭 피어올랐다. 화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렸다. 첫 번째 계절의 시련은 당신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4. 봄의 시련 씨앗의 기억. 화운은 두 아이를 이끌고 백운촌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숲으로 데려갔다. 이곳은 원래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숲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숲은 기이하게도 모든 계절이 섞여 있는 상태였다. 한쪽은 벚꽃이 활짝 피어 있고 바로 옆 나무는 울긋불긋 단풍이 져 있었으며 또 다른 쪽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와, 혼돈 그 자체네. 윤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되면 새싹은 언제 나와야 할지, 잎은 언제 떨어져야 할지 알 수 없어요. 화우는 나무 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봄의 시련은 하나예요. 씨앗에게 계절을 돌려주는 것. 하린이 물었다. 어떻게 하는데요? 당신들은 정년과 영년의 힘을 이어받았죠. 그 힘을 가지고 각 씨앗의 기억을 깨워야 해요. 화운이 손을 뻗자 땅속에서 작고 둥근 씨앗들이 떠올랐다. 씨앗들은 원래 자신이 언제 꺾이고 언제 피어나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년의 어둠이 그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를 손에 올려놓았다. 작고 따뜻한 감촉, 눈을 감자 희미한 그림이 느껴졌다. 눈 덮인 흙, 녹아내리는 물, 조금씩 올라오는 햇빛. 이 씨앗은 봄 눈이 녹을 때 나와야 하는 씨앗이야. 하린의 몸에서 붉은 빛이 흘러 씨앗을 감쌌다. 내가 알려줄게. 너의 계절을. 붉은 빛이 퍼져나가자 씨앗의 표면이 살짝 흔들리며 옅은 녹색 기운이 피어올랐다. 윤도 뒤따라 다른 씨앗을 집어들었다. 나는 정반대 방식으로 해야겠네. 그의 손에서 검푸른 어둠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어둠이 아니라 겨울밤처럼 조용히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어둠이었다. 이 씨앗은 가을이 끝날 무렵에 잠들어야 할 씨앗이야. 윤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울렸다. 그래, 너는 너무 일찍 꽃이 피었지.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진 거야. 검은 기운이 씨앗을 잠시 감싸다가 스르륵 사라졌다. 그 순간 씨앗은 스스로 잠들었고 주변에 퍼져있던 어긋난 색깔들이 조금 가라앉았다. 화운이 빙긋 웃었다. 빛과 어둠이 각각 때를 알려주는군요. 하린과 윤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수백, 수천 개의 씨앗을 하나씩 감싸며 기억을 깨워나갔다. 붉은 빛은 언제 피어날지를 알려주고 검은 어둠은 언제 쉬어야 할지를 알려주었다. 해가 저물 무렵 숲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벚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무들만 살짝 피었고 단풍은 산 위쪽에만 얇게 물들어 있었으며 눈은 가장 높은 봉우리 쪽으로 물러갔다. 계절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름의 신야염, 태양 아래의 그림자. 봄의 시련이 끝나자 이번엔 더운 기운이 서서히 퍼져나왔다. 한낮에도 서늘해야 할 초봄 바람이 어느 순간부터 찜통 같은 열을 품기 시작했다. 화운이 말했다. 이제 여름의 차례예요. 우리 둘째 언니 야염을 만날 시간이에요. 야염은 이름만 들으면 되게 거칠 것 같은 인상이었지만 막상 나타난 모습은 놀랍게도 조용하고 단정한 여인의 형상이었다. 긴 흑발, 붉은 비녀 하나, 그리고 눈동자 속엔 태양에 떨리는 불꽃이 있었다.
야염은 둘을 훑어보며 말했다. 너희가 정년의 계승자들이구나. 윤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당신 되게 뜨겁네요. 야염은 피식 웃었다. 여름의 신인데 차가우면 곤란하지 않겠니? 그녀가 손을 펼치자 주변 공기가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이내 일정 온도로 가라앉았다. 여름의 시련은 간단해. 과열된 기운을 식히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달구는 것.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계절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야염이 하늘을 가리켰다. 여름의 태양은 생명을 키우지만 너무 강하면 모든 걸 태워버려. 지금 너희 세계는 불타는 것과 식어버린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실제로 그 무렵 백운촌에는 이상한 소식이 돌고 있었다. 어떤 마을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농작물이 타버린 반면 어떤 마을은 태양이 떠도 온도가 오르지 않아 씨앗이 아예 싹도 못 틔운다는 얘기였다. 할인과 유는 야염과 함께 산을 넘어 들을 건너 다른 마을들을 향했다. 한 마을은 목이 탈 정도로 말라 있었다. 땅은 갈라지고 나무들은 잎이 오므라들고 아이들의 입술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여긴 너무 뜨거워. 할인이 이마에 땀을 훔쳤다. 야염은 사막 같은 밭 한가운데 서며 말했다. 할인, 내 빛은 지금 여기에선 그늘을 만들어야 해. 그늘? 야염은 설명했다. 너희들이 가진 건 단순한 공격력이 아니야. 계절의 역할을 도와주는 힘이기도 하지. 할인은 눈을 감고 붉은 빛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모든 걸 밝히는 힘이라고 생각했던 빛. 하지만 야염의 말대로 빛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줄여볼게. 할인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붉은 빛이 산의 능선을 넘어 올라가 태양 앞에서 얇은 막을 만들었다. 완전히 어둡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양을 조금 줄이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마을을 덮고 있던 뜨거운 기운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식어내려갔다. 시원해졌다. 아이들이 외쳤다. 야염이 조용히 말했다. 좋아. 빛은 때로는 직접 비추는 것보다 살짝 가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 윤에게는 반대로 완전히 반대의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쪽 마을은 늘 구름이 낀 것처럼 하늘이 뿌옇고 화창한 날이 없었다. 논에는 물이 넘치지만 햇빛이 부족해 벼가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여긴 너무 차갑네. 야염이 윤에게 말했다. 이번엔 내 차례야. 어둠의 수호자여. 너는 빛을 없애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윤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항상 가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야염은 고개를 저었다. 어둠은 빛을 돋보이게 하지. 네 어둠으로 저 구름층을 갈라봐. 윤은 손에 검은 기운을 모았다. 그 어둠은 위로 솟구쳐 하늘을 가득 채운 회색 구름 속으로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더 어두워지는 듯 했지만 곧 구름의 색이 바뀌기 시작했다. 검은 기운이 구름 안에 불순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잠시 후 하늘이 쿵하며 한번 울리더니 두꺼운 구름층이 갈라지고 태양빛이 사선으로 쏟아져 내렸다. 우와! 아이들이 뛰어나와 손을 흔들었다. 햇빛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러면서도 충분히 따뜻하게 땅을 데웠다. 야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희 둘은 이제 봄과 여름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해했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 두 계절이야. 6. 가을의 신추명, 수확과 이별의 길. 가을의 기운은 그의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꽃이 충분히 피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들판 끝에는 황금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나뭇잎도 조금씩 붉게 색을 바꾸었다. 할인은 한 가지를 금방 눈치챘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야. 서둘러 가을이 오는 느낌이야. 야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을의 신이 제 역할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듯해. 며칠 후 산 위에서 낮고 긴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슬프고 쓸쓸하고 그러면서도 맞이하고 싶어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따라 두 아이가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긴 갈색 머리, 붉은 단풍잎이 수놓인 옷소매, 눈동자는 석양빛. 가을의 신 추명입니다.
추명은 피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었지요. 할인이 물었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니 무슨 뜻이에요? 추명은 고개를 돌려 저 아래 백운촌 쪽을 내려다보았다. 가을은 원래 수확과 이별의 계절이에요. 익은 것을 거두고 다다른 것을 인정하고 떠나야 할 것을 보내는 계절.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영년의 영향 이후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을이 오면 너무 많은 걸 잃는다고. 실제로 그의 가을, 주변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풍년이 들었지만 수확을 끝내기도 전에 병이 돌아 어른들이 한꺼번에 쓰러져 버린 마을.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내려간 마을들. 아이들은 가을만 되면 몸서리를 쳤다. 가을은 사람들을 데려간다. 추명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한 탓이죠. 할인이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단지 이별만 있는 계절이 되지 않게 말이죠. 추명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가을의 시련을 맡아주겠습니까? 어떤 시련이죠? 버리지 못한 마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추명의 설명에 따르면 여러 마을에는 보내지 못해 뒤틀린 기억과 감정들이 가을마다 되살아나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떠나보낸 가족, 수확을 기다리다가 무너진 꿈, 이루지 못한 약속들. 그 감정들은 원한이나 악의로 남은 것은 아니었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할인과 유는 각 마을을 돌며 추명이 부는 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는 가을 수확 앞두고 떠났어요. 언니를 배웅도 못했어요. 그날 갑자기 홍수가 나서. 할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추명은 조용히 피리를 불며 말했다. 때로는 말보다 계절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는 어둠의 기운을 사용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가장 아픈 순간을 잠시 분리해냈다. 그 어둠 속에서 할인은 빛을 비췄다. 당신은 이 뒤에도 계속 살았어요. 빛 속에서 사람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도 또 논을 갈고 또 심고 또 기다렸지. 할인은 말했다. 가을은 끝이 아니라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잃은 것도 있지만 지켜낸 것도 있어요. 유는 그 말을 따라 남아있는 어둠을 조심스럽게 눌러 추억으로 가라앉게 했다. 그렇게 수많은 마을을 돌며 떠나보내지 못한 마음들을 달래자 가을밤의 바람이 이상하게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추명은 말했다. 이제야 조금 가을이 제 자리를 찾는 듯하네요. 7. 마지막 계절. 겨울의 신동설. 멈춤과 잠의 의미. 마지막으로 남은 계절은 겨울이었다. 하지만 겨울은 이미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봄이 아닌데도 갑자기 내리던 눈, 여름 끝자락에 찾아온 이상한 한파, 가을 수확 전에 얼어붙어 버린 눈물까지. 화운, 야염, 추명이 하나 둘 나타나 동시에 말했다. 마지막 계절의 신은 요즘 들어 우리조차 찾기 어려워요. 겨울의 신이 사라졌다고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지요. 그때 북쪽 하늘에서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떨어지듯 내려왔다. 눈보라. 그러나 부드러운 눈보라. 눈 속에서 흰머리의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 푸르게 빛나는 눈동자, 입술은 살짝 푸른빛이 돌았다. 겨울의 신 동설. 그는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오랜만이야, 사계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정년의 아이들. 할인은 느꼈다. 그의 기운은 다른 신들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윤이 물었다. 당신 괜찮아요? 동설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괜찮지는 않아. 그는 손을 펼쳐 보였다. 손가락 끝이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겨울은 원래 멈추고 쉬고 잠드는 계절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지. 동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쉬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겨울이 올 때마다 빨리 지나가라고만 바라게 됐어. 하리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당신이? 그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계절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나도 서서히 세계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이지. 화운, 야염, 추명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야염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 계절의 과열과 과소를 어느 정도 바로잡았지만 겨울은 훨씬 더 크게 상처받았어. 동설은 웃었다. 희미하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래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 널 만났잖아, 초정의 아이들. 하린과 유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동설은 천천히 말했다. 겨울의 시련은 멈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쉬는 것, 멈추는 것, 끝내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과 세계에 다시 알려줘야 해. 8. 마지막 시련, 멈춤의 용기. 겨울의 시련은 다른 계절과 달리 눈에 띄는 변화가 적었다. 동설은 아이들을 한 마을의 오래된 서고로 데려갔다. 거기엔 수십 년 동안 정리되지 않은 기록, 문서,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고 한 번도 마무리하지 않은 것들이야. 동설은 느릿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 끝내지 못한 것, 그것들이 쌓이면 세계의 겨울이 무거워지지. 하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거기엔 누군가의 이름 석자와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편지는 발송되지 않은 상태였다. 유는 책꽂이에서 먼지가 잔뜩 쌓인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언젠가 꼭 쓰고 싶은 이야기들. 하지만 첫 장만 조금 끄적이다 말고 나머지는 전부 빈 페이지였다. 하리는 말했다. 이건 다들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실행하지 못한 것들인가요? 동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잘못한 건 아니야. 인간은 늘 다 하지 못하고 가니까 중요한 건 끝내기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윤이 조용히 물었다. 그걸 우리 힘으로 도울 수 있어요? 너희의 빛과 어둠은 경계를 만들어줄 수 있어. 동설은 설명했다. 끝낼 것과 이어갈 것의 경계, 잠들게 할 것과 다시 꺼내볼 것의 경계. 하리는 붉은 빛을 모았다. 그럼 이 편지는 이제 보낼 수 없지만 보내고 싶었던 마음만 남겨둘게요. 붉은 빛이 편지 위를 스치자 글씨가 부드럽게 빛났다. 이제 이 사람은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를 조금 덜 느끼지 않을까요? 유는 어둠을 모아 낡은 노트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이야기는 결국 쓰이지 않았지만 쓰고 싶었다는 마음은 남았겠지. 검은 기운이 노트를 감싸더니 천천히 잠들게 했다. 이제 이건 못한 일이 아니라 그 시절의 꿈으로 남을 거야. 그렇게 마을 곳곳에 미완, 미정, 미루어진 것들을 하나씩 구분해주자. 눈이 조금씩 더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다. 어느 마을에서는 겨울이 올 때마다 열지 못했던 방 하나를 할인과 윤의 도움으로 열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어느 집에서는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이를 위해 준비했으나 차마 태우지 못했던 편지를 겨울밤 조용히 불 속에 넣었다. 불꽃은 높게 타올랐지만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더 컸다. 동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가락을 한번 쥐었다 폈다. 조금은 돌아오는 것 같네. 투명해져 가던 그의 손가락이 다시 선명한 형태를 되찾고 있었다. 고마워, 정년의 아이들. 이제 겨울도 제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 9. 사계의 합주, 그리고 새로운 정년. 봄의 화운, 여름의 야염, 가을의 추명, 겨울의 동설. 내시는 산 정상에 모였다. 그 아래에는 대군촌과 주변 마을들이 밤하늘 아래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화운이 말했다. 계절의 흐름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야염이 덧붙였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거야. 추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지. 우리는 인간들이 겪어온 시간도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까. 동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로운 정년은 옛날처럼 신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해. 하린과 유는 조용히 그들 옆에 섰다.
조왕신과 복신도 뒤편에 나타났다. 정년의 계승자들이여. 조왕신이 말했다. 너희 두 아이는 영년과 싸웠고 사계의 신들을 도왔으며 계절의 균형을 되돌렸다. 복신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야. 계속 인간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할인이 먼저 말했다. 저는 아직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윤도 말했다. 나도 그래. 신처럼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사계의 신들은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화운이 말했다. 그래요. 그게 이번 시대의 정년에 더 어울리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야염이 웃었다. 필요할 때만 우리를 불러. 우린 언제나 계절 속에 있으니까. 추명이 피리를 들어 짧은 선율을 불었다. 수확과 이별, 그러나 동시에 시작을 알리는 동설은 눈을 가볍게 흩뿌렸다. 겨울이 올 때마다 가끔은 쉬는 것도 잊지 마. 할인과 윤은 동시에 웃었다. 네. 그 순간 하늘에 새로운 정년의 별이 하나 떠올랐다. 예전 영년과 싸우던 때에는 없었던 빛. 붉으면서도 푸르고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두색의 별. 조왕신이 말했다. 저 별은 빛과 어둠, 사계와 정년이 서로 이루는 균형의 상징이야. 복신이 덧붙였다. 새해가 될 때마다 저 별이 가장 먼저 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내년엔 좀 더 나아지겠지 하고 조금은 더 쉽게 웃게 되겠지. 할인은 별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세계야. 이제 진짜로 새해를 맞자. 윤이 옆에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볼게. 10. 에필로그. 계절은 돌고 이야기는 남는다. 몇 년 뒤 백운촌 아이들은 봄이 되면 개울가로 나가 꽃잎과 씨앗을 주워들고 놀았다. 이 씨앗은 봄에 쑥 올라올 거야. 이건 가을에 떨어져야 할 씨앗이래.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절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어느 마을에선 너무 뜨겁지 않도록 천을 치고 나무를 심었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 야염 언니가 심심한가 보다라며 웃으면서 논두렁을 보수했다. 가을에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 추명이 오늘 곁에 있을 거야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겨울에는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동설이 우리한테 쉬라고 하는 거래하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노랫소리를 나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계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냥 각 계절을 살아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할인과 윤은 그렇게 변해가는 세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때로는 마을의 평범한 아이처럼, 때로는 어딘가에 살짝 스며든 신의 기운처럼, 그리고 아주 가끔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 자정이면 산 위에서 네 신이 함께 나타나 둘을 향해 인사하곤 했다. 올해도 잘 부탁해요, 정년의 아이들. 할인과 윤은 그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끝까지 해볼게요.